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용어를 잘 봅시다. 1. 자,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 뭐야? 일을 했다. 힘을 가하고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라고 해도 되는데 요것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했을 경우 그때를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이랑 그리고 힘의 방향과 나란하게 이동한 게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위로 힘을 줬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위로 힘을 줬는데 이동을 안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 즉 일이 0인 경우 요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힘을 가하지 않은 경우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얘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야?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동한다? 일을 안 한 겁니다. 힘을 줘야지만 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0이다. 내가 힘을 가했는데 이동거리가 없어. 내가 칠판을 밀었는데 열심히 밀었는데 이동을 안 해. 그러면은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서로 나란해야 되는데 힘하고 이동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일이라고 하는 거 기호로 W 이렇게 쓰죠. 얘는 힘과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동시킨 거리 이 둘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단위를 보면은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뉴턴 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일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다? 에너지를 갖는 거다. 에너지의 단위인 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뉴턴 미터는 1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일을 해준다 그러면 에너지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51쪽에 있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과 에너지에서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뭐 이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물체에다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체에다가 힘을 주고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물체가 이제 일을 받았죠. 물체가 일을 받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에너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알겠죠? 물체한테 일을 해줬다. 그럼 물체가 에너지를 받았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물체가 일을 받았다. 그러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럼 반대로 물체가 이번에는 일을 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너지라고 하는 걸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앞에서. 통합과학에서도 에너지의 정의를 가지고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잖아. 그럼 일을 했으면 한 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반대로 일을 받았다. 내가 받았으니까 에너지를 받은 거다. 즉 그냥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힘을 받아서 힘의 방향과 나란하게 이동을 할 때를 가지고 일을 받았다 뭐 또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힘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 맞죠? 그 힘이 뭐가 있냐면 중력이라는 힘도 있고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나와. 마찰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전기력도 있을 거고 또는 자기력도 있을 거고 그죠? 전자기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 힘 중에서? 장력? 그래 뭐 장력도 있을 거고 또 수직항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탄성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응? 뭔요? 핵력? 에이 그거는 물리적인 힘이긴 한데 뭐 물체의 운동을 해주는 힘은 아니잖아. 자, 뭐 이런 힘들이 있죠. 이런 힘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 이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이라는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찰력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찰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어쨌든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지? 그 다음에 전기력이나 자기력 할 수 있겠죠. 장력 실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물체의 이동 가능하죠? 당길 때 됩니다.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위로 떠받치는 힘이잖아. 그치? 위로 떠받치는 거잖아. 바닥면에 대해서 위로 떠받치는 건데 그 떠받치는 힘에 의해서 얘가 뜨는 순간 접촉면이랑 어때? 떨어지니까 수직항력이 없어지지. 그럼 수직항력이라는 힘은 만들어낼 수 없겠네요, 이를. 그지? 탄성력? 탄성력은 있겠죠? 그지? 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중에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전기력, 자기력에 대해서 일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장력에 대해서 일하는 것도 있을 거고 탄성력에 대해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우리는 이러한 힘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항상 먼저 뭐 했어? 그 여러 개의 힘을 다 어떻게 해서 합쳐서 실제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힘을 찾아냈지. 그 힘을 뭐라 그래? 그 힘을 뭐라 그래? 알자 힘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볼 게 뭐냐면 중력이라는 힘으로 일하는 경우랑 마찰력이라는 힘으로 일하는 경우랑 이걸로 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알자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 다 볼 거예요. 요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알자 힘을 가지고 한 일.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 더워? 네가 제일 덥게 입고 있어. 네가 제일 덥게 입고 있어. 벗어. 오빠 벗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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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벗어. 오우야. 오우 섹시. 알자 힘이 한 일. 알자 힘은 뭐야? F. 뭐 그냥 FR이라고 써보자고. 그럼 알자 힘이 한 일이니까 1 W는 알자 힘 곱하기 알자 힘에다가 뭐 하면 돼? 이동거리 하면 되죠? S? 이동거리. 그치? 근데 이 알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운동 이법칙에 따라서 F는 M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죠? 그지? 그럼 여기에서 요 AS라고 하는 항은 어디서도 많이 보였어? 알자 힘이 일정한 경우라면 등가속도 운동일 거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요 AS는 뭐야?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M만 붙여주면 돼.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2분의 1 M V제곱이라는 이 항을 우리가 뭐라 그래? 운동 에너지. 그러면 앞에 거는 뭐야? 나중 속도를 대입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K0. 그지?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뭐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힘들 가지고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알자 힘, 그 중에서 알자 힘이라고 하는 실제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이 힘, 그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많이 써먹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예시를 보자고. 여기다 그럴까? 어떤 물체가 질량이 3kg인데 속도가 뭐 2m/s였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6N의 힘을 가했다. 그래서 물체를 여기까지 이동시켰어. 여기까지가 몇 미터? 뭐 예를 들어서 한 4m라고 해볼까? 4m? 그러면 이때 4m만큼 이동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걸 한번 구해보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그냥 힘과 운동 가지고만, 뉴턴 운동 법칙 가지고만 해보자고. 이동거리가 일단 4m. 그 다음에 힘은 6N. 구할 수 있는 거. 가속도는 얼마다? 2m/제곱세컨. 이렇게 되죠? 가속도는 2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4m고 처음 속도가 2죠? 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여긴 지금 시간항이 없죠? 시간항이 없으니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걸 써도 되는데
요거 말고 그냥 시간을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시간을 구해가지고. 이동거리 S는 얼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얼마? 속도, 처음 속도 2, 가속도 2, 이동거리 4는 2t 플러스 2분의 1 2t 제곱. 그러니까 뭐야? t제곱 플러스 2t는 4.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t는 좀 더럽게 나오겠네? 그지? 뭐 t는 더럽게 나오겠지만 요거를 요 t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중 속도가 나오겠죠. 왜? 나중 속도 v는 뭐니까?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의 시간 이거니까. 그럼 충분히 나중 속도 구할 수 있죠? 그지? 앞에서 뉴턴 운동 법칙을 가지고만 푼다면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뭘 알았으니까 나중 속도 구하는 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R자임이 얼마? 6뉴턴이 4m 이동시켰다. R자임이 한 일은 얼마다? 24 뉴턴미터만큼 일을 했다. 걔는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다? 2분의 1의 질량 3 곱하기 v 제곱이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의 질량 3 속도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내면 v는 얼마야? 계산해라 빨리. 빨리 계산해라. 18 응? 32루트 5 32 루트 5? 맞아요. 응? 2루트 5 그냥 2루트 5 그냥 2루트 5 속도 좀 하자. 그러니까 네,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도 되겠죠? 처음 속도를 구하는 것도 하나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니까 얘는 나중 속도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나중 속도가 나와 있고 처음 속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물체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물체가 만약에 두 개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개 다 구하면 되죠. 두 개 더 구하면 돼?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앞에서 풀었던 거잖아. 뭐 질량이 스몰 m이고 라지 m이다 해서 뭐 얘가 질량이 1대 2다. 그러면 각각의 물체에 걸리는 R자 힘의 B는 얼마다? R자 힘의 B는 1대 2다. 이거지? 그럼 R자 힘의 B가 1대 2니까 R자 힘이 해준 1의 양도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는 거 알아야 돼. 왜일까?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똑같죠? 이동거리는 똑같은데 R자 힘이 2배니까 1도 2배다.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도 어떻게 된다? 1대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A도 운동에너지가 변화하고 B도 운동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분의 1의 질량 m에다가 뭐 속도 뭐에 A의 속도 변화의 뭐 최고 이렇게 그냥 써도 되나? 안 되죠. 이렇게 써야죠. VA-VA의 제로의 각각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지. 그지? 전체 제곱하면 안 되죠. B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질량의 B의 속도 제곱 마이너스 B의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이게 각각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근데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잘 살펴보면 이 속도 변화 이 항이 어때? 두 개가 1대1 A하고 B하고 같이 움직이잖아. A의 처음 속도 B의 처음 속도 A의 낮은 속도 B의 낮은 속도 다 똑같죠? 그러면 이 항이 아예 똑같네. 그럼 뭐와 같다? 질량 B와 같다. 그러니까 두 물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R자 힘도 뭐와 같다? 질량 B와 같다. 그 다음에 해준 일의 양도
질량 B와 같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도 질량 B와 같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거꾸로 질량 B를 알면 알짜임의 B, 질량 B를 알면 일회양의 B, 질량 B를 알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 B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하고요. 1과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잖아. 그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라는 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해볼까? 자,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6N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뭐 4m를 계속 당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 힘이 일정한 경우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하나.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봅시다. 힘이 이동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지? 하나는 뭐야? 이동거리 S죠? 힘이 이동거리에 따라서 뭐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 이 경우에는 해준 일의 양을 얼마라고 계산하면 돼? 이동거리가 요만큼인데 힘을 요만큼 계속 가해주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S니까 그냥 이 면적만큼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적 요게 뭐다? 해준 일의 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얼마의 힘을? 0의 힘을. 근데 이동할 때마다 점점 힘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해도 힘 이동 그래프에서는 뭐가? 그래프가 그리는 RM 면적이 뭐다? 해준 일의 양과 같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그래프가 지금 몇 가지가 총 나왔어? 앞에서 배웠던 것까지 총 다 합쳐서 가속도 시간 또 속도 시간 또 위치 시간 또 운동량 시간 또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또 힘 시간 또 힘 이동거리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 고3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왔냐면 되게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 시간과 질량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질량. 자, 시간과 질량. 질량이 변화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래프들이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그 그래프로부터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뭘 알아야 되죠? 이건 뭘 알 수 있어, 이걸로? 속도 변화. 적분하는 소리 하고 있네.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자, VT는 변이 가속도. 얘는 속도. 얘는 운동량 시간. 운동량 시간. 없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T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 이거는 해준 일의 이렇게. 자, 각각의 그래프가 나오면 그 각각의 그래프로부터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건 이거야. 충격량을 받았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 이거죠. 충격량을 받았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받은 알짜임인 거잖아. 물체가 받은 알짜임은 어떻게 써?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쓰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때 그냥 요거하고의 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에 이게 변수가 있죠? 그지? 얘가 변수지? 왜냐면 시간이 몇 초이냐에 따라서 얘가 변하잖아. 몇 초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값을 상수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상수로만 만들어주면 돼. 이게 모의고사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거라서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또 상수로 만들어주면 되는가? 상수인 값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상수인 항으로 바꿔주면 돼. 상수인 항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 문제가 나오면 문제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거예요? 아니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운동량 변화량. 그럼 상수라서 일정. 아니, 그러니까 저 운동량 변화량 항을 쪼개서 상수가 포함된 항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일과 운동에너지 정의까지 이렇게 보고요. 각각의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어를 잘 볼게요. 용어. 자, 용어 어떤 걸 볼 거냐면, 지금 1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나란하게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 힘이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이런 표현들. 힘이 한 1 이라는 표현이 있고 힘에 대한 1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언어 차이. 그냥 언어의 차이예요. 언어의 차이. 힘이 한 1은 그 힘과 같은 방향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힘과 같은 방향. 그럼 힘에 대한 거는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한 1이라는 표현이랑 중력에 대한 1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들이 달라요. 중력이 한 1은 뭐야? 중력이라는 힘이 아래로 당기죠? 그 아래로 당기는 힘에 대해서 당기는 힘이 한 1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기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야. 얘는 뭐예요? 중력에 대한 1이잖아. 그럼 중력에 대해 1을 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1을 했다. 중력과 크기가 똑같은 힘으로 반대로 당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얘는 그냥 그 힘 자체가 한 1, 얘는 대항해서 반대로 하는 1.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 크기는 똑같아. 중력이 한 1이면 중력이라는 힘으로 당기는 거야. 중력에 대한 1이면 중력이라는 힘이랑 크기가 똑같으면서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봐봐봐. 요 물체가 질량이 2kg이라고 했어. 2kg이야.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얼마나 작용해? 20N이라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얘를 내가 놓는 순간 얘가 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야? 아래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동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m 이동을 했어. 그럼 그때 중력이 한 1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중력이라는 힘 몇 뉴턴이 20뉴턴이 몇 미터 이동시켰어? 10m 이동시켰어. 둘이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력에 대한 1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력이라는 힘이 똑같이 2kg인 물체에 중력이라는 힘이 20뉴턴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등속 운동시킨다. 등속 운동시켜서 여기까지 올렸어. 그래서 뭐 여기가 한 5m가 됐다. 중력에 대한 1 얼마나 해줬어? 중력에 대항해서 5m 이동시켜줬죠? 그지? 그러면 얼마? 100Nm, 100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쌤, 밑으로 이게 10m 내려가지고 저 오른쪽에 10m 잡아가지고 밑으로 5m 내려갔으면 50줄 한 거예요. 그거는 중력이 한 1은 얼마고 중력이라는 힘은 20N으로 계속 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중력은 100줄만큼 일한 거고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는 안 해. 왜? 중력이랑 똑같은 크기로 힘을 준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 용어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이 한 일, 힘에 대한 일에서 저 앞에 힘이라는 말이
중력이 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전기력이 한 일, 전기력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탄성력이 한 일 또는 탄성력에 대한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중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력 값 쓰면 되는 거고, 탄성력이 들어간다, 그럼 탄성력 값 쓰면 되는 거고, 장력이 들어간다, 그럼 장력 값 쓰면 되는 거고, R자임이 들어간다, 그럼 R자임 값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힘이 한 일이나 힘에 대한 일이나 어차피 똑같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건데, 요 힘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된다. 중력이 들어갔을 때 하고, 마찰력이 들어갔을 때 하고, 탄성력이 들어갔을 때, R자임이 들어갔을 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여기 파트는 어려울 건 없어. 그래서 힘 분석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봅시다. 그래서 51쪽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부분은 조금 쉬었다 가죠. 오랫동안 잘 참아왔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아, 니네가 걔 그 친구를 실물로 보면은 기겁해. 오른쪽에 가서요? 어? 너무 예뻐서요? 어, 진짜요? 기겁해 진짜. 너무 예뻐서요? 그냥 이때까지 그냥 봤던 사람들이랑은 그냥 급이 달라. 그럼 좋아했네 진짜로. 안 좋아해. 정말 안 좋아해. 빔 프로젝트를 하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남의 사진을 이렇게 막 뭐 공개적으로 막 보여주고 막 그래. 맨날 반만 영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쩐지 인상이 되게 아니. 났어. 아니. 여기는 계속 있고. 걔 SNS 안 해. 근데 이거 K 방송에 나왔다면서요? 어? K 방송이랑 나왔다면서요? 뭔 소리야. 방송. 네, K 나오게 방송에 술 나왔다면서요? 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 방송으로 따지 않은 거야. 아니, 내가 뭘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막 와전돼서 막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를 쓰레기로 생각해, 이것들이 날 쓰레기로 생각해 되게. 자,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씁니다. 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르게 뭐라고도 하냐면, 뭐야, 자고 있어? 응. 그래.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력에 대한 일이다.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뭐뭐에 대한 일이다.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어떤 동일한 그런 힘으로 일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녀석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얼마야? 아래 방향으로 mg죠?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이니까 뭐랑? 중력이라는 힘과 크기가 어떤 걸로? 똑같은 mg라는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잘 봐. 얘네 둘이 지금 힘의 크기가 똑같지?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R자임 얼마야? 0인 상태여야 돼. R자임 0이죠? 그럼 R자임 0이니까 무슨 운동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 하겠지?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정한 속도로 얘가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이때 이 높이를 h라고 하자. 그러면은 mg라는 힘으로 h만큼 이동시켰지. 그러면 힘이 한 개에 얼마야?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힘이 얼마? 중력과 크기가 똑같고 높이 얼마? h. 이동거리 h.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까지 올렸으니까 이동거리가 h인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기준이 그럼 얼마나 올린 거야? 절반만큼만 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mgh라고 쓰는데 이때 h는 뭐냐면 기준면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gh 이렇게 계산을 하고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 물체를 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중력이 R자임이 되죠. 그럼 중력이 일을 하지. 근데 그 중력이라는 힘이 뭐라고? R자임으로 작용하지. 맞아? 그러면 R자임이 일을 해주는 거네. R자임이 해준 일 뭐라고 했어? R자임이 해준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지? 그러니까 얘를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점점점 빠르게 떨어지겠지. 네. 그죠? 자, 그런 것들도 해석을 해 줍시다.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뭐야? 탄성력에 대한 일이야. 자,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일이니까 탄성력과 크기가 똑같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 탄성력이라는 거는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복원력이라고 그래. 복원, 뭐 한다? 뭐 한다? 되돌아간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탄성력이라는 거의 크기를 한번 잘 보자. 이 녀석의 크기를 봐야, 그래야 얼마의 크기로 이동을 시킨다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탄성 있는 물체, 탄성체라 그래. 탄성체가 변형된 길이, 요거에 비례한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고무줄을 늘리는데 엄청나게 단단한 고무줄이야. 처음에는 잘 늘어나, 그지? 근데 더 늘리면 늘릴수록 어때? 잘 안 늘어나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더 강하게 당겨야 되죠? 그러니까 변형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더 변형시키려면 힘을 더 크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 F 탄성력, 이 녀석은 뭐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 그래서 요거를 X라고 잡으면은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등식으로 나타내면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했을 때 K를 비례상수라고 하고, 이 비례상수를 뭐라고 하느냐? 탄성상수 또는 용철상수라고.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 항상. 크기, 방향, 작용점. 그 중에서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반대. 무슨 반대? 힘의 반대. 되돌아가려는 방향.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겨서 늘리면 어떻게 되려면 압축되려는 방향. 압축시키면 다시 늘어나려는 방향.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그러면 탄성력 곱하기 이동거리면 되지. 그지? 자, 근데 이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탄성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물체가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길이가 요만큼이야. 원래 길이가 요만큼이야. 그지? 근데 내가 얘를 당겼어. 당겨가지고 용수철을 이렇게까지 늘려놨다고 해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늘렸어. 여기까지 늘렸어.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얼마야? 요만큼이죠? 자, X만큼 늘어났어. 그럼 X만큼 늘어났다라는 거는 늘어난 만큼 탄성력도 더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 탄성력에다가 이동거리 그냥 X 이렇게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이동거리는 변수죠. 근데 이 탄성력도 이동거리에 대한 변수죠. 그러니까 얘도 같이 증가하고 얘도 같이 증가한다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려서 탄성력이라는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려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변형된 길이죠? 그지?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보자. 처음에 변형된 길이가 0일 때는 탄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형된 길이가 x일 때 탄성력은 얼마다? kx 이렇게 된다. 그러면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뭐가? 아랫면 면적 요게 뭐다? 해준 1항이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요거 얼마야? 2분의 1에 k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 되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밑넓이를 이용해서 찾아낸다.
그래서 이게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거 용수철 상수 요게 뭐냐 그럼 대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탄성력은 힘이죠. 변형된 길이는 길이죠. 용수철 상수의 단위가 뭐가 될까 그러면? 미터를 없애고 뉴튼 살려야 돼. 뉴튼 퍼 미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용수철 상수에서 요 단위를 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1m만큼 변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수철 상수가 크면 클수록 변형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같은 길이를 변형시키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계산하는 공식 잘 보시고요. 크기는 계산하는 식 밑에 다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언제 변하지? 운동 에너지 언제 변하지? 그 속도가 변할 때이고 또 알짜 힘이 주어진 경우지. 그지? 알짜 힘이 주어진 경우 얘가 변하지. 얘는 높이가 변하면. 그지? 그러면은 얘는 알짜 힘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관한 거잖아. 그지? 알짜 힘과는 무관한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왜? 알짜 힘이 0인 상태잖아,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탄성력이랑 크기가 같은 힘으로 당기는 거지. 그럼 물체의 알짜 힘이 0이죠. 그지? 그러면 만약에 알짜 힘 자체가 완전히 0이 돼버린다면 운동 에너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안 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알짜 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맞아요? 알짜 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게 보존되는 상황은 어떤 거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외부의 다른 힘, 외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래서 마찰이 있거나 공기 저항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럼 첫 번째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여기 공이 있어. 이 공의 질량이 스몰 m입니다. 여기 높이가 h인 지점이라고 해봐봐.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 얼마다? 자, 이 공을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알짜 힘 0인 상태로 들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 얼마? 0. 포텐셜 에너지는 m, g, h죠. 자, 그럼 내가 놓는 순간, 얘를 놓는 순간 중력이라는 힘 말고는 외부의 힘 다른 거 없죠? 마찰이나 공기 저항 없는 상태니까. 쭉 내려가. 쭉 내려가서 한 절반쯤 왔어. 절반쯤 왔을 때 운동 에너지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 한 절반쯤 내려왔을 때 높이가 2분의 1 h일 테니까 2분의 1 h일 테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일단? 2분의 1 mg h가 될 거고 이때의 속도를 내가 뭐 v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더 떨어져서 접촉면이랑 닿기 직전에 완전 거리가 0이 됐을 때 그래서 충돌하기 직전인 거야. 이때의 속도를 v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각각 얼마다? 포텐은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요 두 에너지 값 합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이 값들이 다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mgh는 2분의 1 mv2의 제곱과 같다. 또는 mgh는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gh와 같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묶으면 어떻게 돼? v2는 루트 EGH 이렇게 될 거고 V1은 루트 GH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연립해서 풀면 돼. 얘하고 얘가 같다 해서 M 소거하고 E 넘기고 V 제곱을 제곱을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지? 얘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같다 해서 빼주면 2분의 MGH는 2분의 MV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 GH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지? 또 하나 볼 거.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MGH만큼 감소했죠.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요만큼이죠?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잘 봅시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는 2번 구간이라고 했을 때 1, 2번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뭐와 같다라 했어? R 자 힘이 한 1과 같다 그랬지? R자 힘은 얼마야? 이물체에 작용하는 거. 중력밖에 없지? 중력이라는 mg라는 힘이 얼마나 이동시켜줬어? 2분의 1 h만큼 이동시켜줬지. 그러니까 2분의 1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맞아? 0에서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됐지만 그 값이 뭐와 같다? mg 2분의 1 h와 같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해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알짜임이 해준 일이랑 이것도 적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것도 잘 보세요. 첫 번째 구간하고 세 번째 구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 mg라는 중력이라는 알짜임이 h만큼 당겨줬지? 그지? 그러면은 알짜임의 한일이 얼마다? mgh다. mgh니까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다 너무 지루해, 이거? 너무 쉬워서? 응? 너무 쉬워서? 그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지.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는 거야. 야,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졸리지. 무슨 멍 때리기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 멍 때리고 있어. 자,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평형일 때야. 평형일 때 여기에 물체를 하나 매달아 놨어. 스몰 m의 질량의 물체를 하나 매달려 놨어. 자, 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쭉 당겨가지고 쭉 당겨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라고 해보자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야?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지. 근데 내가 얘를 이만큼 당겨가지고 길이를 얼마만큼 변형시켰다. 뭐 예를 들어서 A만큼 변형시켰다. 용철 상수는 K다. 그러면 내가 얘를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놓는 순간. 자, 내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알짜임 0이잖아. 그지? 잡고 있으니까 알짜임 0이죠. 근데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놓는 순간. 탄성력이라는 알짜임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쭉 당겨져서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서 점점 가다가 여기에 다시 왔어. 여기 다시 왔을 때 탄성력이 있어, 없어? 없죠. 탄성력은 없지만 생각해봐.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가 있지. 운동하는 속도가 있지. 운동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얘가 다시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면서 압축되겠죠? 자, 왼쪽으로 가면서 압축되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계속 생기지. 그러다 보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속도가 줄어들어서 멈추는 어떤 그 특정한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멈추는 지점을 여기라고 해보자. 여기에서는 요만큼 뭐 길이가 변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때 이 변형된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 요거예요. 자, 여기 지금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있을 때
요걸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얘를 수직으로 돌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 그러면 물체가 그냥 낙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 낙하하는 것처럼 낙하하는 건 똑같은 거야. 3번 구간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 포텐셜 에너지 얼마?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죠? 얼마? 2분의 1의 K X 제곱인데 변형된 길이가 A잖아. K A의 제곱 이러면 되지? 자 이제 얘를 놨어.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 2번 지점 지날 때 2번 지점에서는 변형된 길이가 얼마? 0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0이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0이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나? 요거랑 같다 해서 써도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V1이다. V2라고 할까? 2번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 2분의 1의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2로 가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와서 1번 지점 왔어. 1번 지점 왔을 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각각 얼마? 운동 에너지는 0 멈췄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 A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용하면 얘랑 같다. 그럼 A 프라임과 A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는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인다? 늘어난 만큼 압축됐다가 다시 늘어나고 다시 압축되고 다시 늘어나고 다시 압축되고 마치 이거 운동이 어떤 운동이랑 똑같아. 진자가 왕복 운동하는 거 왕복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야? 저기 2번. 여기 가운데 지점. 그지? 가운데 지점에서 뭐가 최대다 지금?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가운데 지점에 대해서 다시 쓰면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속도가 제일 빠르다. 속도가 제일 빠르다인데 우리는 이 특정한 이 지점을 찾아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여기의 특징은 뭘까? 평형점. 평형점이라 그래. 평형점. 근데 그 평형점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알짜임이 0인 지점. 알짜임이 0인 지점.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볼 건데 알짜임이 0인 지점에서 뭐가 최대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가 된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적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용수철을 눕혀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직으로 세워놓을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을 수직으로 세워놨어. 용수철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을 거야. 자, 물체를 올려놓는 순간 어떻게 될 거야, 용수철이? 압축되겠죠? 여기다가 물체를 올려놓는 순간 압축될 거야. 왜 압축이 될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누르니까. 그지? 중력이 누르니까 압축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지? 이렇게 압축이 됐어. 그럼 이때 이 물체는 얼마만큼? 요만큼 지금 변형이 됐잖아.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물체는 지금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잘 봐.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기준면에서 이만큼 높이 올라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이만큼을 H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가져? M, G, H만큼 같지? 그 다음에 탄성체, 이 용수철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지? 얼마 가져? 2분의 1의 K의 X 제곱 이렇게 같지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X라는 값이 있고 여기는 H라는 값이 있고 여기는 K라는 값이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뭘 더 쓸 수 있냐면 지금 요 노란색 상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떤 힘이 같은 거야? 물체가 누르는 힘하고 용수철의 탄성력이 같은 상태지. 물체가 누르는 힘은 얼마만큼으로 눌러? 중력만큼으로 누르지. 그때 그 중력이 뭐와 같다? 탄성력과 같다. 그러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돼? mg는 kx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용수의 상수 k는 뭐가? x분의 mg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야? 얼마가 돼? 2분의 1 mgx가 되는 거지. 그지? 2분의 1 mg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하고 h에 대해서 풀어내기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지? 근데 여기서 너네가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잖아. 그럼 미지수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지. 그지? 자,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준면을 여기로 잡지 말고 최대로 압축됐을 때를 기준면으로 잡아. 다시 최대로 압축됐을 때를 기준면으로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자, 최대로 압축된 이 상태를 기준면으로 잡아버리면 이 H 날려버릴 수 있지? 맞아요?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뭐만 갖는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갖는다. 맞아요? 맞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갖는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쭉 위로 당기면 어떻게 돼? 쭉 위로 당겨서 올렸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놔버렸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운동하겠지? 왔다 갔다 운동하겠지? 그 왔다 갔다 운동하는 중에 운동 속도,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어디다? 평형점. 평형점은 어디예요? 지금 이 상태. R자임이 얼마인 상태? 0인 상태. 이런 것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문제에서. 알겠지? 이것도 이번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거야.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거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용수철을 눕혀놓는 상황뿐만 아니라 세워놓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야 돼. 야, 수능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어. 용수철이 위에 하나 매달려 있고 용수철이 밑에도 하나 매달려 있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밑에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딱 올려놓더니 이렇게 됐다. 그 상태에서 얘를 압축시켰다가 놓으니까 이 물체가 튕겨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시켰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를 이렇게 잡았다가 핑 놓는 순간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물체, 위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시킨다. 그때 이 길이를 뭐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뭐 d라고 하고 뭐 얘가 압축되는 걸 몇 d라고 하고 뭐 이렇게 풀어내는 게 있어요. 이거 하려면 평형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끝판왕이니까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누워져 있을 때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세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총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공기저항이라는 건 뭐고?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공기 중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자, 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R자 힘으로 작용하는 순간이면 그 R자 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마찰력이 R자 힘일 수 있잖아. 그지? 마찰력이 R자 힘일 수도 있잖아. 공기저항이 R자 힘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야? 안 돼? 맞아? 아니야? 뭐야? 넌 뭐야? 뭐 도리도리하다.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자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든가 빛 에너지 등등, 소리 에너지 등등의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다가 식 하나만 쓸게요. 식 하나만 쓰면 자, 물체가 오른쪽으로 V0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V0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찰 구간이다. 여기가 마찰 구간이에요. 그때 마찰력을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서 속도가 V가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물체는 처음에는 알짜 힘이 0이죠. 그냥 등속 운동하는 중이야. 그러다가 마찰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 마찰력이 알짜 힘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다? 여기에 구간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한다?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라고 쓰면 돼요? F 곱하기 L 하면 되지. F 곱하기 L 하는데 그냥 FL이 아니라 마이너스 FL 이렇게 해야 되죠? 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뭐야 지금? 알짜 힘이지요?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썼지만 그건 알짜 힘이 한 일과 똑같은 거야.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량 얼마? 2분의 1의 질량 M인 물체 속도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 V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몇몇 개를 이제 숫자로 만들어서 주면 예를 들면 질량이 2kg인데 처음 속도는 5m/s였는데 마찰 구간을 지났더니 속도가 0이 됐다. 그때 그 마찰 구간은 뭐 2m다. 마찰력을 구하시오. 할 수 있지? 숫자가 몇 개 다 주어져 있잖아. 거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돼. 2m. 마찰력은 몰라. 낮은 운동 에너지 얼마? 0.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2, 5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25. 그지? F 곱하기 2가 마이너스 25. F는 얼마? 12.5N.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4kg인 물체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될까? 4kg인 물체로 바꿨어. 속도는 똑같이 하고. 여기까지 갈까? 여기까지 갈까? 갈까? 확인해보면 되겠네. 4kg인 물체니까 마찰력은 어떻게 돼? 2배. 운동에너지 몇 배가 돼? 2배. 그러면은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됐고 마찰력이 2배가 됐는데 마찰력이 2배가 됐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도 2배가 되는 거고 운동에너지 변화도 2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 멈춘다. 어떻게 쓰면 돼? 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 얼마? 2분의 1의 질량 4kg 곱하기 속도 5의 제곱. 이거죠? 몇 줄이야? 25야? 50줄이잖아. 50줄만큼 갖고 있잖아. 그지? 자, 마찰력은 얼마야? 50N이죠? 그러면은 마찰력이 한 일이 50줄이 되어야 얘가 멈추겠지? 맞아요? 마찰력이 한 일이 50줄이 되어야 운동에너지 0이 되면서 멈출 거 아니야?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야? 마찰력이 한 1 이꼴 뭐야? 마찰력 얼마? 25. 그 다음에 이동거리 곱했을 때 5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동거리가 몇 미터다? 2미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똑같은 길이만큼 갔을 때 멈추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2배 됐다 그래서 뭔가 바뀌는 건 없어요.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도 2배 되니까. 그리고 마찰력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배가 되지만 운동 에너지 자체도 2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 가서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추가적으로 볼 거.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도로래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도로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체 A가 있고요. 물체 B가 있습니다. 앞에 썼던 물체의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 자, A의 질량은 스몰 m, B의 질량은 라지 m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얘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뭐 A가 여기까지 왔다. B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 이동거리를 S라고 합시다. 그럼 얘 이동거리 얼마? S. 그지? 가는 만큼 가는 거니까 A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한번 써보자. 자, 얘가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V가 됐다 그러면 얘도 속도가 얼마 되는 거야? V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입니다. 변화. A의 포텐 변화. MGS 0! A B로 갔어. B. 높이 변화가 없죠? 높이 변화 없지? understand. A의 운동 에너지 변화 2분의 1의 2분의 1 m v 제곱만큼 늘어났다. B 포텐 변화 m g s만큼 어떻게 됐다? m g s만큼 감소한다. 2분의 1 라지 m v 제곱만큼 증가한다. 근데 우리가 이 물체들의 운동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물체 전체적으로 두 개가 질량이 스몰 m, 라지 m인 물체가 가속도 얼마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똑같이 전체의 물체의 운동으로 봅시다.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변화 없고 얘는 감소하고 얘네들은 증가하죠. 증가한 에너지와 감소한 에너지가 크기가 같다. 얘네 둘의 합과 얘가 같다. 2분의 1 V 제곱의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은 라지 m g s와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풀기 쉽죠? 어떻게 풀면 돼? 요거 운동에너지 변화는 뭐라고 똑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는 뭐와 같다? 질량의 B와 같다. 앞에서 운동에너지 변화 B는 질량 B와 같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느 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를 찾으면 나머지 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는 질량 B를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면 B의 포텐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감소량이 더 크다. 얘랑 비교해도 감소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보다 더 크다. 어떤 에너지의 증가량이 어떤 에너지의 감소량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요거까지만 하면 뭐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조금 뭐 어려워 보이는 문제로 들어갑시다.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 거. 스텝 2로 바로 가죠. 아니다. 30번으로 갈게요. 59페이지 30번. 자, 59페이지 30번 일단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경사각이 세타1, 세타2인 경사면 위에 올려놨더니 A가 경사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면서 내려왔다.
A가 S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뭐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응?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맨 처음에 A, B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네, 정지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데요? 뭐야? 자, 기억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A하고 B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서로 달라요, 일단. 그지? 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내려가고 있죠? 감소합니다. B의 운동 에너지는,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올라가니까. 예?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예? B의 운동 에너지도 정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총 에너지와 감소하는 총 에너지가 같은 거니까 감소량이 훨씬 더 크겠죠? 그지? 예? 자, 이 감소량이 훨씬 더 클 거야. 이 감소량이 훨씬 더 크니까 A에 대해서만 보면 어떻게 돼? A에 대해서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 그럼 반대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기억번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고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얘네가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죠? 그 변하는 운동 에너지가 곧 그냥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왜? 운동 에너지 변화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는 건데 처음에 정지한 상태였으니까 둘 다 이게 0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하고 변화량과 같지? 그죠? 근데 이 변화량의 B는 뭐와 같다 그랬어? 질량 B와 같다 그랬는데 질량이 같아 달라? 달라요. 질량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그럼 질량이 다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다르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다르다. 나중 운동 에너지도 다르다. 그지? 그러면은 니은번은 동일하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거네. 요거는 뭐와 같은 거야? 나머지 세 에너지 변화의 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아니지? 이거 다 더한 거랑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2번. 내려옵니다. 빗면을. A 지점, B 지점.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지? 속력. 속력이 나와있죠? 속력이 얼마예요? 2m/s야. 여기서도 2m/s. 여기서도 2m/s네? 뭔가 이상하다. 얘가 몇 미터 내려왔어? 연직 높이로 2m 내려왔죠? 그지? 연직 높이로 2m 내려왔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A에서보다 B에서 더 크다. 물체 질량은 당연히 안 변하고 속도도 당연히 안 변했죠? 그지?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 자, 중력이 한 일은 뭐야? 중력이라는 힘이 한 일. 중력. 얼마? 뭐 씩씩거려. 질량 몇 킬로그램이야? 5kg이잖아. 그럼 뭐야? M, G, H잖아. 맞아요? MGH니까 얼마야? 5, 10, 2, 100줄인가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G? 뭐 계산한 거는 100줄이 나오죠. 계산한 거는 100줄이 나오죠. 근데 맞지 않아? 맞네. 맞는데.
그 맞잖아. 보존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냥 중력이 한 일 자체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중력이라는 애는 일을 했어. 그지? 얼마만큼? 100줄만큼 일을 했어. 이문 틀렸죠? 네. 7번.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만큼 감소한다.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중력이 100줄만큼 일을 했어. 그럼 얘는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 증가해야 되잖아. 그죠? 중력이라는 힘이 알자 힘으로 작용해서. 근데 얘는 마찰이 작용하죠? 얼마? 100줄.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마찰로 인해서 100줄만큼 에너지가 소모됐잖아. 그러니까 마찰이 한 일이 얼마다? 100줄이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100줄이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 보일 만한 게 뭐 5번이나 7번, 8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던 물체 A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등가속도 운동해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V가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을 갖고 A가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만 볼게요. A하고 B라는 녀석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만 잘 살펴봅시다. 자, A하고 B의 질량은 같다라고 나와 있지? A, B 질량 둘 다 M이라고 합시다. A의 운동 에너지 변화 얼마니? 속도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어? 0이었는데 V가 됐지? 그러면은 얼마 변했다? 2분의 1 mv 제곱만큼 변했다. 그런데 B도 속도가 똑같이 변하죠? 그 운동 에너지 변화도 똑같다? 맞아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 B가 뭐와 같다? 질량 B와 같다. 근데 질량이 똑같잖아. 자, 그러면은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얼마다? 얼마다? 얼마라고 하면 돼? 포텐 에너지 얼마나 변했어? 높이 얼마만큼 떨어졌어? H만큼 내려왔잖아. 그러면은 얼마라고 쓰면 돼? M, G, H만큼 내려갔다. 근데 B는 올라갔죠? 얼마만큼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갔지? 이 값을 찾아보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자, 이것도 잘 생각해봐.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곧 B의 나중 운동 에너지와 같나요? 응?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곧 B의 나중 운동 에너지와 같나요? 왜? 처음이 0이었으니까. 그럼 지면에 닿기 직전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네? 그거의 몇 배? 2배. 그거 얼마예요? mv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증가량 합과 감소량 합은 같다. 얼마? 2mv 제곱은 mgh다. 이거죠? 그지? 2mv 제곱은 mgh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mv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뭘 구해야 돼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요것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요거 몇 대 몇? 1대 1. 끝났죠? 자, 그 다음 7번. 용수철 세워놨네? 용수철 세워놨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물체를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O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이 되었고 압축된 길이는 D였다. 자, 최대로 압축이 됐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게 최대로 압축된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물체가 있다. 질량이 얼마인? M인 물체가 P 지점 이렇게 와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용철이 원래 압축되기 전에는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다? D다. 문제 상황 잘 보세요. 물체가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여기에서 떨어졌죠.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다? H다. 그러면은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해석을 해보자.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무슨 에너지만 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갔죠? 얘가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 용수철 눌러버리지? 용수철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어쨌든 변하겠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계속 변하고 있겠죠? 감소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최대로 압축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살펴봐야 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셋 다 미지수로 다 써버리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최대로 압축됐을 때를 뭐로 해라? 기준선으로 잡아라. 자,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P 지점이잖아 여기가, 그지? 자, 이때는 무슨 에너지만 있느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어요. 왜? 기준선 여기로 잡았잖아. 맞아?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일까? D만큼 압축됐죠. 용수철 성수 K라고 하면 되죠. 2분의 1에 K D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꼭대기 지점 여기 보자. 여기. 요 꼭대기 지점은 어떻게 돼? 뭐만 있어? 뭐만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있어? 기준선이 여기죠? 핑크색. 얼마? M, G에 H 플러스 D. 이렇게 있지.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만 봅시다. O에서 H만큼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나요?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P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P에서의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D 제곱인데 뭐야, 왜 이상한 걸로 써져 있어? 근데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니까 그 압축된다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똑같아. 왜 달라? 뭐가 달라? 근데 압축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압축된 다음 다시 올라가지. 그럼 무슨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탄성력으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뭐냐, 그 MJHD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MJHD만큼 증가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가 MJT만큼 증가하는 건데 여긴 근데 탄성-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금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다 무시하고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똑같다. 여기서는 뭐밖에 없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 여기서는 뭐밖에 없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면 그 둘이 같다로 끝나는 거잖아, 그냥. 알겠습니다. 니은번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디귿번. 5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최대 속력은 루트 2GH다. 자, 최대 속력은 루트 2GH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야? 네. 왜 아니야?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자, 봐봐. 지금 아까 얘가 운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용수철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운동 속도가 최대로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그랬어? 평형점이라고 그랬지. 평형점이라는 건 정의가 뭐였어? R자임이 0인 상태인 거지. 얘는 지금 R자임이 탄성력이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한 여기 어딘가에 평행점이 있겠지. 그지? 여기 어딘가에 평행점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근데 저기 최대 속력 루트 2GH는 어디 지점이냐면 여기에서의 속도야. 여기에서의 속도. 여기에서의 속도가 루트 2GH야. 자, 볼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있죠? 맞니? 여기는 아직 압축되기 전이잖아. 평형점이 아니라 저기 뭐야 아예 그냥 변형이 없는 상태니까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M, G, D야. mg, D야. D만큼 올라가 있잖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M, V 제곱이야. 그지? 여기 뭐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뭐야? mgh가 되는 거지. 이때의 속도가 뭐다? 루트 2gh예요. 그지? 계산해서 풀어내면 되잖아. 이때의 속도가 루트 2gh라고. 얘가 여기서 떨어져서 용수철을 압축시키기 직전의 속도가 루트 2gh라고요. 거긴 평형점보다 어디야? 위에 있지? 평형점보다 위에 있잖아. 내려가면서 속도 더 빨라진다고. 물론 더 빨라지는 게 어떻게 빨라져? 가속도는 점점점 작아지면서 빨라지는 거야. 왜? 탄성력이 있으니까. 힘과 운동으로 생각해봐.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는데 얘가 용수철이 압축되는 순간 탄성력이 생기지. 그지? 근데 평형점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중력이 더 세, 탄성력이 더 세. 평형점보다 높은 지점에서는 중력이 더 강해, 탄성력이 더 강해. 중력이 더 강하니까 아래로 가속이 돼요. 근데 평형점보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탄성력이 더 세지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 방향이 위로 바뀌죠? 그때부터 속도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형점에서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야, 속도가. 왜 최대가 된다? 평형점보다 위에서는 뭐가 더 강하다? 탄성력하고 중력 중에 중력이 더 강하니까 아래로 가속이 된다고. 그지? 근데 평형점보다 아래에서는 어떻게 된다?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강하다고. 이제 가속도 방향이 위로 바뀌는 거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 떨어진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평형점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근데 여기서가 루트 2GH잖아. 그러면 평형점 갈 때까지 속도는 어떻게 돼? 더 빨라지겠지.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최대야. 그러니까 디귿번에 5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최대 속력은 루트 2GH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큽니다. 왜 못 구할까? 평형점이 어딘지 안 나와 있으니까. 평형점이 어딘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구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 꼭 다시 봐. 꼭 다시 봐. 이거 나온다, 이거. 작년 수특에도 나왔고, 올해 수능에도 나왔고, 올해 수특에도 나와 있고, 꼭 다시 보세요. 니네 꼭 나온다, 이거 숫자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정리되면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래쪽 수평면에서 용수철을 A의 물체에 접촉시켜서 X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경사면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서 용수철 B를 2X만큼 압축시켰다. 자, A에 동일한 물체를 접촉시켜서 이번에는 2X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았을 때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공기저항, 마찰 다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 자, 일단 주어진 조건 한번 볼게.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에서의 에너지 변화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이 되죠? 그지? 자, 다시 돌아와. 앞에 봐봐. A에서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죠? 그럼 여긴 뭐만 갖고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묻는 순간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지.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지? 여기서 갔어. 여기서 이제 물체를 압축시키죠? 압축시키면 어떻게 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뭐가 생겨?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지. 이때 에너지 크기를 생각을 해보자. 얘하고 같죠? 얘하고 같죠? 얘하고 같죠? 그런데 요거하고 같나요? 같죠? 높이가 안 변했으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같네? 우리 이거 찾아봐야 돼. 숫자로 써보자. 자, A가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용수철 상수가 얼마예요? K예요. 8K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2분의 1에 8X 제곱. 그러니까 4K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4KX 제곱이야. 자, 운동 에너지가 4KX 제곱만큼 될 거고, 요거 두 개 에너지 합쳐서 4K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도 합쳐서 4K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값이 얼마예요? 요거만 계산해봐. 요거 B가 얼마나 압축됐어? 2X만큼. 용철 상수 얼만데? K인데 2X만큼 압축됐잖아. 2분의 1에 K의 2X의 제곱 얼마예요? 2KX 제곱. 그러니까 요거 뭐야? 요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인 거야? 얘하고 더해서 얘잖아. 2KX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했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조건. 자, 이번에는 얼마만큼 압축시켰대? 2X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돼? 4배. 그지? 탄성 4배. 16KX 제곱. 중력 얼마? 2KX 제곱과 운동 에너지 얼마? 14K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 두 개 더해서 16 나와야 되잖아. 갑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그대로. 그지? 그 다음에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14KX 제곱 이렇게 돼야 되지? 그 14KX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X만 구하면 되는 거죠? X 얼마야? 얼마? 얼마? 2루트 7. X. 그지? 이렇게. 그래서 2루트 7X만큼 압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를 써봐. 그럼 되잖아. 여기서 얘가 얼마나 올라가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얼마나 전환됐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먼저 그것부터 찾은 겁니다.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상황에 적용을 해서 두 번째 상황에서도 물체의 무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거야. 만약에 물체의 무게가 2배가 된 거면 무게가 2배 된 거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지.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건을 바꿔가지고 낼 때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고 변형된 길이는 똑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는 또 다르게 풀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 되게 익숙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 뭐 13번도 되게 익숙하죠?
13번도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죠? 저번에 시험 봤던 문제죠? 그치?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보면은 18번 문제도 있고 19번 문제, 20번 문제, 21번 문제가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까지도 다 한번 풀어볼까요? 끝. 땡스. 땡큐 티처. 다음 주에는 연력학 법칙 마무리하기 전에 2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1권 마무리 안 된 사람들 다 빨리 해. 워크북 1권.